포항 지진 원인과 원전 안전성입니다. 이 문제 함께 하실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이름이 길어요?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초고층. 예. 그러면은 내진 설계나 건물 안전. 아주 필요한 거죠. 예. 이런 거 최고의 전문가예요? 최고라기보다는 제가 그 전문가로서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 교수님보다 더 전문가는 없어요? 그건 교만한 얘기를 유도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월성 원전 설계자이자 현재 시민사회운동단체죠, NGO단체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왜 웃었는 줄 아시죠? 국민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9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정윤 대표한테 좀 독특한 이력이잖아요? 그랬어요. 월성 원전을 설계하고 지금 와갖고 원전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시고. 예. 저는, 그 이유를 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저는 원전 안전을 얘기하고 반대나 찬성 이쪽에 치우친 쪽에 그렇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 원전의 안전. 예, 그러니까 9.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예. 저 또한 실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기와 동기가 돼서 실상을 봤다는 것은 후쿠시마 현장을 보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고 일어나는 거를 직접 중계 방송 되다시피 해가지고 예.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예, 예. 봤지 않습니까? 그럼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예. 목격을 했고 예. 당분간은 저는 우리나라 원전은 노형도 다르고 예. 우리나라 원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대응하는 대응 방식이 너무 형식적이고 홍보적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봐서 사소한 실수로 우리나라가 예. 원전에 저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작은 문제점들을 개선을 시키자 그런 관점에서 현장도 가서 조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기존 원전 정책의 찬반 혹은 탈원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원전이 있는 상태에서 좀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예. 이런 입장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혹시 놓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업성, 자본의 논리에 근거해서 좀 놓칠 수 있을 만한 것을 국민 안전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대표님은 원전 반대자가 아니라 예. 원전을 안전하게 하자. 왜냐하면 한다 치면 그렇죠. 하자 말자도 원전은- 없죠. 하자 말자도 없죠. 그러니까 원전이 안전해야 된다. 원전이 안전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 왜냐면 많은 그 활동을 하시는 걸 제가 예. 검색해 보니까 저분은 원전을 안전하게 하자는 사람이지 원전 반대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 서울입니다. 그래요? 예. 말씀이 박지원 대표님하고 말투가 무척 비슷해갖고 그렇습니까? 예 말도 살짝 천천히 제 하시는- 사위가 그쪽입니다. 근데 사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요? 장인이 말투가 바뀌었다? 글쎄 뭐. 아니 진짜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그분이 천천히 얘기하시면서 네. 악센트가 있어갖고 듣는 분들이 아주 듣기 좋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거기 있는 학생이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말씀을 천천히 하시면서 액센트도 좋고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또 교수님은 또 받으면서 조용조용 하시면서 집중력을 또 끌어내고. 예,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 전에 알고 계세요? 오늘 처음 아니요, 뵙습니다. 오늘 처음 처음 뵀어요? 뵀지만 훌륭한지 어떻게 아세요? 저는 착 보면 압니다. 착 보면 압니다. 네, 이게 네. 박지원 대표도 그런 말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예, 예. 자, 교수님.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지진 얘기하고 안전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래도 이 대비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비해서 그렇어요. 막상 사고가 터질 때는 아주 높은 집중력으로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안전은 지식이 아니라고 봐요. 안전은 상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 교통 안전은 상식이 됐죠. 빨간불이면 안 건너가잖아요, 국민들이. 어허. 그 파란불이 건너가잖아요. 국민들은 지진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지진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죠. 아까도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은 뛰어서 나가고 어떤 분들은 잡고 겁먹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로수 잡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가로수 넘어가면 그냥 치명적인 건데 이번에 부상자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부상자 더 많지. 지진에 대한 안전 매뉴얼 지키면 부상자는 훨씬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그 포항 원전 지진 사고를 이후에 우리가 알 거는 국민들이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말씀 진행하는 동안에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5400.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분이 지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일반 청취자나 시청자분들보다는 조금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진 문제 먼저 좀 말씀 나눠보고. 지금 사회자께서 좀 제가 정정할게요. 예. 지진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전 내진 설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공격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렇죠. 지진에 대비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구조물은 어떻게 지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진 전문가가 아니다. 그것은 동의하지 그래도 않습니다. 제가 정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제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아무 정치가 뻔히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자, 그럼 지진이 지난해 경주 지진, 네네. 이번에 포항 지진, 그 두 개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두 개 특징이 다 동일한 거는 지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시스템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의무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들이 현행법에 의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면 6.8%밖에 안 됐고, 그래서 93.2%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6.3%. 6.3%. 네네. 그리고 88년부터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구조물들도 33%밖에 안 돼 있고 67%는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왜 그랬죠? 이거는 이제 내진 설계했다는 것은 건축 인허가 당시에 내진 설계했다라고 서류를 넣으면 허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발의돼서 일정 규모 이상 또 다중 이용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때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정말 내진적인 성능이 없는 구조물이 67%라는 것이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지진 또 포항 지진을 통해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구조물은 붕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요. 그러면 자, 법은 있는데 이제 감리에서 준공허가 내줄 때 이것을 이 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죠. 근데 지진이 오면 거동을 하는 건지. 자, 지진은 나중에 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감리할 때 허술하게 감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내진 설계를 안 했는데도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했지만 이게 제대로 거동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구조물에 따라서 특등급 구조물이냐 1등급 구조물이냐 이런 게 반드시 거기 하게 돼 있습니다. 내진 설계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 주요 시설물들은 특등급 또는 1등급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원하는 그 거동을 못 보일 수 있는 구조물이 67%는 보고 67% 알겠습니다. 중간 점검 때 67%가 안전 점검입니다. 중간 점검. 중간 안전 점검 때 안전 진단 때. 안전 진단 때 67%가 안 되고 있다.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었다 이런 얘기죠. 개판이란 굉장히 세게 나오시네요. 그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내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감증이 있다. 안전 불감증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자, 건물 안전 불감증이 있다. 원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그리고 100만 년 동안이 지나도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했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후쿠시마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터졌고, 이번에 원전 났을 때 제일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 지진 났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경주 시민들은 또는 포항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또 원전 내진 설계를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제 그저께도 우리가 그 다른 방송 잠깐 얘기했는데 원전 자체는 안전하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도 예를 갖고 집안에 이상이 있다든지 다른 변수로 인해서 사고 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안전은 경각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예. 일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양산단층에 활성화됐다는 게 지금 이번에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두 번 다 양산단층의 동서쪽에서 난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지류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예.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그 대표님 개인적인 입장,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는 이 정도 지진에는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예, 포항 지진이면 그것이 40km가 떨어져 있어서 예. 발전소에 영향을 주는 거는 10분의 1 이하의 아주 약한 지진이 강도가 왔습니다. 이거는, 측정된 예.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제가 후쿠시마 원전에선 저 시청자들이 오해했을까 봐 말씀 꼭 예. 드리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에 문제가 있어 난 게 아니라 바닷물에 유입되는 차수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방파제를 예측하고부터 넘어온 거죠. 넘어와서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전원 이런 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 원전은 열이 있으니까 냉각수는 저거 했어.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바닷가 주변에 있습니다. 예. 왜?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하고 그것도 물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은 이 차수벽이 방파제. 넘어가지고 예. 그 전원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냉각시킬 수 없으니까 아주 과열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바로 이 차수에 대한 거 철저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필요하고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은 만약 부실공사도 원전이 붕괴됐다는 거 아니라 이 차수벽에 문제가 있던 것이라는 그래서 거. 물이 넘쳐가고 그렇습니다. 결국 전기가 샷다운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냉각수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그렇습니다. 없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도 이 차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예. 원전 자체의 지진에 흔들려서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지난번이 5.8이었었나요? 지난해가? 그렇죠. 이번에 5.49. 지난번이 그럼 5.6인가요? 정확하게? 지난해가. 5.8. 5.8. 규모. 예, 규모가. 진도라고 지금 나오는데 지진을 한 데는 진도하고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규모를 쓰고 있어요. 규모 5.8이었고 이번에 규모 5.4. 5.4.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정도면은 아까 67%. 그래서 원래 그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0.2가리라 중력 가속도의 0.20% 수준까지 견디게 했는데 이번엔 0.01 몇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몇십 분의 1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는 요새 그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는 내진 설계가 있어요. 예. 지진이 온다면 구조물 자체가 견디는 게 내진 설계고 지진이 온다면 지진력을 줄여주는 재진 설계가 있고 예. 지진이 오면 아예 구조물에 도달하지 않도록 면진 설계가 있습니다. 예. 요새는 그 원자력 발전소는 면진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지진이 온다면 원초적으로 충격이 오지 원자력 않게. 예, 그런 장치를 우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새 뭐 그 액성하냐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구조물을 지려면 집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 그게 대비하는 설계하는 거지. 이번에 액상화가 논두렁에 난 거죠. 논두렁에 그 상태는 집 안 져요. 그래서 그 집안이 철저하게 안전한 곳에다 집안을 놓고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안반에다 합니다. 기초는 안반에 세울 수 없을 때는 파일을 박아서 안반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거지 그대로 진흙탕에 논두렁에 하진 않아요. 모든 구조물은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중간에 이제 안전진단 하게 되면 67%가 네네.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33% 정도. 근데 이번에 네. 지난해 5.8, 네네. 규모 5.8, 이번에 5.4인데 요 정도쯤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 예. 경주, 포항 이럴 때 건물 구조물들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진 설계가 된 것들은 뭐 약진에는 안전하고 중진에는 약간 흔들리, 강진에는 인명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설계의 컨셉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지진이 왔다면 지진이 어디서 났냐면 진원지를 찾아내야 되고 예. 그래서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표면이 이제 진앙지라 그럽니다. 예. 거기서부터 태평양 바닥에 참치대 있는데 얼마 있다는 의미가 없어요. 참치대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조물, 사람들이 있는 데는 얼만큼 왔냐, 그게 리히터 규모입니다. 예. 어느 규모가 왔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 지진이 오면은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대비를 하는데 이번에
그 포항 보니까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구조물들은 여지없이 붕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진 설계를 했다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진 설계에 대한 우리가 확실히 중요도를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진 설계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에서는 점차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게 있어요. 기존 건물에다. 그래서 학교도 점점 하고 있는데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 하라고. 보강을 하라고. 근데 자기 건물이니까 설마 하다 이런 걸 당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건물은 내진 특등급이다. 1등급이다. 이런 것들 좀 붙여서 세입자들이 내가 사용하는 건물은 내진의 안전,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내진 설계 좋은 거죠. 네네. 경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 조그만 건물 한 예를 들어갖고 뭐 2, 3층, 3, 4층 정도 조그만 건물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내진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게 만약 생각외로 크다고 한다면 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필로티 구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필로티. 예. 1층에 기둥만 있고 이제 2층부터 이제 그렇죠.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예. 그거는 이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설계자가 이제 제안한 거예요. 르꼬르비제라고. 르꼬르비제. 예.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 건축가인데 그분의 구조물들은 내지는 약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필로티는 왜냐하면 개방감을 위해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상당수 한 80% 이상.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진에 대비할 것인가 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경사진 기둥, 그걸 브레이스를 합니다. 그걸 설치한다든지 또 지진이 되면 전단벽을 한다든지 보호와 기둥을 연결하는 프레임을 놓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내진 보강 방법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건물이 살짝 그 좀 손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에 또 그 심각한 그 집에 충격이 있는다든지 해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원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데도 계속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원전의 안전성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인구 밀도로 보면 세계 최강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 거기다 설계를 하셨어요? 그쪽 지역은 이제 사실 그 당시 설계 처음에 할 당시 지금 신고리 56 들어서기 전 아주 지금 들어서고 대표님 있지만 언제부터 설계에 참여하신 거예요? 9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월성 2, 3, 4호기니까요. 예, 1호기가 아니고 2, 3, 4호기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전부 그 양산단층이 사실 활성화됐다라는 뭐죠 주장만 있어요. 실제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정화될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좀 아직 돌아오기는 먼 그런 안정화 단층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일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쭉 지었죠. 또 부지가 산업. 잠깐만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대표님께서는 그게 안정하다라고 하는 다른 보고서를 받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서는 설계를 뭐를 담당하신 거죠? 저는요 지방 가속도 부지에 오는 저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 가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0.2G가 이제 안정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0.2G에 적합하게 내진 설계를 하는 건데 원자로 구조물이 지진이 와서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는 그 기기들이 좀 뭐랄까요? 그 좀 더 커집니다. 가속도가 땅에서 흔들리는 것보다 위로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 원자로 구조물이 그 지진에도 적합하도록 좀 충분히 하중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건전성 해석이라든가. 그럼 그 지형을 여기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정은 누가 한 건가요? 그거는 산업부에서 이미 예전에 지정고시화 돼가지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결정돼 있던 건데 그때는 양산단층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지정고시하는 기준이 그런 집안의 뭐 조사라든가 안전성 뭐 또 지진성 이런 거를 평가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산업단지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개념이지. 그래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심각하네요, 그러면은. 완전히 좀 지금 와서 이제 지진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지 선정하는 거 단계에서부터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요즘 얘기 나온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올바른 얘기 하시는데 그
건물이 지려면 원자력 발전소 지려면 그분에 대한 조사를 해요. 예. 그러려면 이제 입조건이 뭐 지진도 하지만 물을 잘 갖다 쓸 수 있는 바닷가라든지 산업단지와의 거리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충분히 안전하다 했지만 예. 우리나라가 30년 전에는 내진 설계 안 해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예. 안 되는. 그러나 왜 30년 내진 설계를 했냐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 지역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만년 지진에 안전해 한다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건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지구 반지는 거니까. 6,400km인데 예. 그 껍데기가 지각판이고요. 예. 안에 멘틀이 액체상이라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 있는 지각판이 해양 지각판 얇은 거고 이 육지는 대륙 지각판에서 해양 지각판하고 대륙 지각판이 충돌될 때 이걸 우리는 지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황이 전통적으로 뭐 캘리포니아도 이렇게 있지만 조금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태까지 지진 피해가 많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에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30년부터 내진 설계를 한 거니까 이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법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들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진에 대해서 철저히 체크하고 우리 이 대표님 같은 분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그 구조물은 물론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도 좀 기여하시겠으면 그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아주 옛날에는 그 초기 건설 당시에는 0.2G가 안정된 집안의 표준으로 채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0.3G로 올리는 조금 더 추세죠. 올렸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두 분 말씀 종합을 해보면, 자, 이게 그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하는 인식이 한 30년까지 있다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네 하면서 30년 전서부터 예. 내진 설계를 요구했지만 내진 설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 철저하게 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그 전에 뭘 왜 안 했냐 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안전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고 인식을 높여서 맞습니다.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전엔 지진에서 얘기 없더니 왜 자꾸 지금 난리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포항 지진 나고 나섰던 우리도 지진에 대비해야 되겠구나. 1년 2개월 만에 지금 다시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경주에 났단 말이에요. 경주에 지진이 났지만 이 기상관측소에서는 진원지가 어디 선진국은요. 이 지진이 오면 먼저 이 지각판을 옆으로 미는 피파가 먼저예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예. 그때 대피하고 신호하면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한 5초, 20초 후에는 에스파, 세컨더리 웨이브에서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건물이 그때 붕괴되는데 우리는 피파가 오고 에스파가 지나고 진원지가 어딘지 지나게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지진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에서 내진 설계 의무한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거죠. 피파, 에스파. 에스파, 예. P가 이제 프라이머리 웨이브, 세컨더리 웨이브. 세컨더리 웨이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웨이브가 왔을 때, 피파가 왔을 때 예. 이미 경보장치가 올려져요. 경보장치가 올려서 선진국은 20초 뒤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 근데 선진국은 피파에서 올리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근데 우리는 피파가 오고 에스파가 오고 진원지가 어디야? 진원지가 다 어디야? 흔들리고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원지가 그다음에 어딘지도 모르고. 액상화가 뭐냐면 국민들이 액상화 뭐야 난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같은 사태가 정말 지진 경보 시스템이 국민들에 대한 이게 참 부족하구나 느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대표님.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 자, 개인이 내진 설계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이 이제 좀 더 긴밀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어때요? 이번 지진에 대해서 분위기가. 이번 지진에 대해서 여전히 안전하다 그러면서 손 놓고 있나요? 좀 뭐랄까요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가지고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갖고는 있겠죠. 예. 내부적으로. 근데 외부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하고 이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좀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깥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아주 천혜장막이에요. 예.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고 두 번째는 지진에서 터져가지고 뭐 지진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방사선 날라오면 예.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 그 미지의 원인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 두 번째는 사고가 나서 방사가스가 넘어오면 그걸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거를 빨리 방제 대책하고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영화 판도라 보셨죠? 예. 그 영화가 주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까요? 저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경각심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후쿠시마도- 일이 아니다 이제는. 네, 후쿠시마도 사실 다들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미지의 사고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네. 대응 미처 못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댐을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자, 교수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피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호가 왔을 때 그것을 경보가 울릴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일단 좀 필요하겠다. 그렇습니다. 선진국도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하려고 훨씬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죠. 지진 최선진국이 어딘가 일본인가요? 일본이죠. 일본이죠. 또 미국도 그렇고, 미국 서부 미국도 지역도 그렇고. 미국 서부 지역이요. 네, 또.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어디서 이 그 지진 이건 어디서 지금 그 국가 행정부처 어디가 담당인가요? 기상청에서 해야 되겠죠.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 눈이 온다만 할 게 아니라 지진은 어디였는지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죠. 지진 경보를 거기서 하는 거기서 거예요. 해주는 아, 거죠. 기상청에서요. 그렇죠. 예. 그럼 이번에 기상이 비와 눈만 기상하는 이게 게 이제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많이 보니까 예. 그럼 이번에 기상청의 그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더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기술진이 와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사고가 나면 항상 그 뭐가 부족하다 하니까 지금의 대책을 자원이 세워야죠. 부족하면 자원, 예.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부족하면 센서의 개수가 부족하면 해서 예. 제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제 얘기.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조금 총론으로 들어왔는데 강론으로 들어와서 네네. 일본의 기술팀을 좀 초빙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왜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기술자가 있다면 활용해야 되겠죠. 지금 많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도면 많은 기술자들이 있을 수 있다. 있다고 봐요. 있어요. 확신합니다. 우리 이 대표님 같은 분도 활용을 해야 되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예, 첫 번째로 거죠. 기상청에서 지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 경보 예고 시스템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조금 더 있어야죠. 예.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예? 작년 경주지진 대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근데도 좋아졌지만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니까 지금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노력을 되겠다. 해야 된다. 예산, 기술, 좀- 인력. 그렇습니다. 그걸 해주고 나서 얘 너희들 왜 안 냈니? 해야 예.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장군한테 칼 한 자루도 안 주고 이길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필요하면 그럼 국민들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죠. 필요하죠. 또 다음에 지진 시에는 어떻게 요령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지금 알려주세요. 우선 지진이 왔다. 예, 그러면 지진을 일단 어디 우왕좌왕 가면 안 됩니다. 예. 탁자 가면 탁자 같은 데에 들어가서 일단 탁자 밑으로 숨어라. 자기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머리를 딱 그 방석 같은 걸 숨기고 완전히 안정된 후에 이제 딱 가스가 있다면 가스를 끄고 예. 가스포가 끄고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나와서 자, 담이라든지 자, 예. 단계적으로 책상 밑으로 숨어라. 예. 머리에 저거 머리에 방석을 뒤집어 예, 예, 쓰고, 예, 예, 방석이 없으면 옷이라도 뒤집어 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초, 30초 일정 정도의 충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안정이 됐으면 예. 문을 열 때 그냥 가스. 도망 나면 가스 전거인데 불 때문에 화재. 화재나 폭발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나올 때 이렇게 될 거울 수도 밑에 있잖아요. 가스를 분명히 잠궜는데 정신이 없어 열고 나와. 그거는 자기 다 잠가야 되지.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 없고 예. 나와서 가스를 요번에 잠그고 담 밑에 있다든지 예. 가로수 밑에 있다든지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넓은 공간의 가운데로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져도 거기에는 자기가 있는 데는 그 피해를 안 입게 그 가장 그 큰 건물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거기에 미치지 않는 데 서서 주의를 살펴야 아무 주위에 건물들이 없는, 무너져도 그 건물들이 범위 안 없는 됩니다. 그 빈 공간, 즉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그렇습니다. 운동장 가운데. 운동장 한가운데 그렇습니다. 가도 예. 혹시 주위에 건물이나 이런 걸 보고 그것이 무너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자기가 되게- 나한테까지 충격이 오지 않는 지역으로 그렇죠. 모여라. 그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로만 다 모이면 그 자리 차지하려고 싸울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성인들이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노약자는 어떤 대피율이요, 또 어린이들은 어떤 대피율이요, 장애자는 어떤 대피율이요. 그걸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매뉴얼 짜서 얘기를 왜냐면 그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노약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라 한번 해서 그런 것이
이번에 체계적으로 이제 안을 마련해서 전 국민 그 지진 대피 요령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정말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적극 참여할 용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자꾸만 그 참여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일단 건물 안에서 피했다가 나오면서 그렇죠. 건물이 무너져도 안전할 하고 가로수 위험하고 그렇죠. 단 밑에 위험하고 또 평상시에 예. 이런 이제 산달리에 있잖아요. 아, 이거 이런 그건 샹들리에. 이제 지점에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또 책장 있잖아요. 책장은 예. 지점 무너지면 죽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책장에 있다 책이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샹들리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것도 또 이번에 그 한동대 외벽 넘어갔잖아요. 예. 외벽은 절대 이게 넘어가 안 되는데 이런 데들도 실제 구조체하고 긴결하게 이렇게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죠. 국민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대피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걸 좀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추가해갖고 네. 저희가 매달 15일 민방위 훈련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됩니다. 민방위 훈련 때 한 격월로 지진 대비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훈련보다도 지진 대비 훈련하자. 이번 민방위 훈련에 민방위라는 모든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죠. 이번엔 지진을 한번 하자. 예. 이번엔 화재를 하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사능도 한번 하고 예. 그래서 방송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죠. 예. 그렇죠. 뭐 제가 어디서 날라오니까 바람 어느 쪽으로 그렇죠. 뭐문 그 꼭 닫고 다양한 안에 있어라 재난에 뭐 대한 나가서 훈련을 예. 우리가 민방위 훈련 때 적용해야지 그냥 민방위 훈련 다면 야 어디 가서 앉아 있다 됐냐 예. 나오고 이런 식의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훈련은 필요 없다. 만약에 이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방사능 훈련을 하자라고 하지 말고 가벼운 팁이라도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방사능 방제 대책법에 따라서 예. 지금 정기적으로 예.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역에서요. 그래가지고 발전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첫 달은 민방위 훈련하고 두 번째 달은 지진 훈련하고 세 번째 달은 그 지역에 따라 민방위 훈련하고 연계되지 않고요. 별도로 해요. 별도로 아니 이제 앞으로 대책을 앞으로 대책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종합 방제. 자 원자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원전 인접 지역에 살고 있어요. 예. 자 원전은 늘 안전해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나 혹시 지진 났을 때 방사능이 누출된다고 하게 되면 아주 미량인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센 지진 왔으면 누출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요즘 뭐 인공지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기상청에서 예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대피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운동장으로 가요,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큰 건물이 있어서 그쪽 안으로 대피한다 그러면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뭐 도망가봤자 의미가 없죠. 예. 판도라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제가 그쪽으로 물러오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쪽으로 거슬러 반대 올라가요. 방향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개일적으로 저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돼야 돼요. 대표님, 근데 문제가요. 예. 이번에 그 포항에 지진 났을 때 너무 많이 핸드폰이 몰리고 카톡이 몰리고 그래갖고 불통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예, 예. 그럼 어떻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대비를 해가지고 교통 정보통신 교통 트래픽 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럼? 뭐 지형이나 도로 대피 뭐 380만이 도망가려 그러면 못 도망가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트래픽 잼이 뭐 어디서 일어난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쪽으로 가시고 이걸 통제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380만이 그게 동시에 피한다는 게 컴퓨터 시뮬레이터로 가능합니다. 사전에?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럴 때 컴퓨터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완을 하면 우리 건축물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임자, 부책임자 다 있죠. 네,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안전관리 책임자의 주도하에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도로라든지 이런데 그러면 이제 뭐 정부의 그 관공서의 예. 그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각 그
위치에 파견돼 가지고 그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 자의적인 판단에 가다 보면 그 포항 지진처럼 많은 부상자가 나올 수 있고. 자, 어제 오늘 예, 말씀하세요. 방사능 방제 훈련은 예. 좀 아주 심각한 경우는 군까지 동원돼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군까지 동원돼야 된다. 그렇죠. 예. 동원해야 자, 교수님 잠깐만요. 어제 오늘 이게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소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열 발전 때문이도 있을 게 이렇게 하는 거지 지열 발전소 때문이다가 아니라면 지열 발전 저희가 아직 가동이 안 돼 있고요. 지열 발전은 한 20cm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이번에 지하 4.5km인가 깊이 뚫어서 예. 물을 넣고 또 한 구멍을 또 뚫어요. 거기서 이제 그 증기가 나와서 그걸로 발전을 하는 원리인데 20cm 구멍이 요번에 그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다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지금 작동도 안 돼 있고 뭐 다양한 우리가 그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우면 안 그건 되겠다는 아니다. 거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 뭐 땅 밀림 얘기 하나 오다가 이번에 예. 액상화 얘기 하나 오다가 지열 발전 맞아요.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예. 지금 같은 시대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예. 확실한 의견을 듣고 이제 발표가 되는데 먼저 언론에 터져서 버리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는 거죠. 예. 자,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데 내진 설계 이런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12월 달에는 2층 이상 200제곱미터니까 뭐 한 60평이면 되죠.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요. 예.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럴 때 정부에서 야, 이거 경비가 좀 들어가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 지원도 좀 하면서 해라. 이렇게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예. 정부 관계자가 안 나오죠. 부가나의 보험회사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자기 건물에 대한 보험이 철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나와서 예. 하는데 우리는 자기 건물에 내진 설계도 하는 건물에 보험도 안 돼 있어. 보험도 아니 내진 설계하는데 지진 와서 맞다. 이건 인재다. 그 인재가 아니라 이건 천재다. 물어내라. 이게 보다는 내진 설계가 지금 안 돼서 자기 건물이 있으니 예. 지금 지진에 위험하다. 그러면 내진 보강을 자기 건물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한 좀 철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원전은 내진 설계가 이미 돼 있고 잘돼 있고요. 다만 양산단층 문제가 좀 지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양산단층에 대한 위험도 조사, 즉 단층 조사를 좀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그게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 걸려도요. 지금 그쪽에서는 지역 주민들도 피해가 일어나기 예. 때문에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단층 일대 위험도 조사, 단층 조사 그걸 먼저 가지고 위험도 구역부터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벌써 얘기 나오는 게 황사 단층, 항사 단층, 예. 항사댐 그게 단층 위에 건설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단층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 그 위에 있는 주거지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시설, 설비들, 시설들 이런 것들은 다 대피시켜야 됩니다. 근데 양산단층이 뭐 350km가 되잖아요.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험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제가 볼 때는 국가 역량을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해가서 양산 단층 특별법을 좀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네. 예, 그리고요. 국회가 또는 정부가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내놓은 법안이 49개랍니다. 지진 때문에 경주 지진 이후에. 근데 통과된 게 10개밖에 안 돼요. 39개가 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하나로 좀 집대성해서 양산 단층이 예. 지금 살아있고 또 많은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역량을 집중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엔 추가령 단층이 또 지나가지고 이것도 활성 단층이라고 그랬지만 이런 것도 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지진이 얼마나 알겠습니다. 규모로 올지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산업단지 엄청나죠. 예. 임금일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양산단층에 일단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양산단층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좀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것을 지금서부터 준비하자. 우원식 대표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재난특위를 만들겠다는 게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두 분 전문가의 말씀 끝으로 이번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그분이 천천히 얘기하시면서 네. 악센트가 있어갖고 듣는 분들이 아주 듣기 좋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거기 있는 학생이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말씀을 천천히 하시면서 액센트도 좋고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또 교수님은 또 받으면서 조용조용 하시면서 집중력을 또 끌어내고. 예,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 아니, 전에 알고 계세요? 오늘 처음 아니요, 뵙습니다. 오늘 처음 처음 뵀어요? 뵀지만 훌륭한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착 보면 압니다. 착 보면 합니다. 네, 이게 네. 박지원 대표도 그런 말 그렇습니까? 예. 자, 교수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진 얘기하고 안전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래도 이 대비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비해서 그렇어요. 막상 사고가 터질 때는 아주 높은 집중력으로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안전은 지식이 아니라고 봐요. 안전은 상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 교통 안전은 상식이 됐죠. 빨간불이면 안 건너가잖아요, 국민들이. 어허. 파란불이 건너가잖아요. 국민들은 지진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지진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죠. 아까도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은 뛰어서 나가고 어떤 분들은 잡고 겁먹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로수 잡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가로수 넘어가면 그냥 치명적인 건데 이번에 부상자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부상자 더 많지. 지진에 대한 안전 매뉴얼 지키면 부상자는 훨씬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그 포항 원전 지진 사고를 이후에 우리가 알 거는 국민들이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말씀 진행하는 동안에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5400.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분이 지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일반 청취자나 시청자분들보다는 조금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진 문제 먼저 좀 말씀 나눠보고. 지금 사회자께서 좀 제가 정정할게요. 예. 지진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전 내진 설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공격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렇죠. 지진에 대비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구조물은 어떻게 지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진 전문가가 아니다. 그것은 동의하지 그래도 않습니다. 제가 정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제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정치가 뻔히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자, 그럼 지진이 지난해 경주 지진, 네네. 이번에 포항 지진, 예. 그 두 개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두 개 특징이 다 동일한 거는 지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시스템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예.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의무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들이 현행법에 의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면 6.8%밖에 안 됐고, 그래서 93.2%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6.3%. 6.3%. 네네. 그리고 88년부터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구조물들도 33%밖에 안 돼 있고 67%는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왜 그랬죠? 이거는 이제 내진 설계할 때 이제 진앙지라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태평양 바닥에 참치대 있는데 얼마 있다는 의미가 없어요. 참치대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조물, 사람들이 있는 데는 얼만큼 왔냐, 그게 리히터 규모입니다. 어느 규모가 왔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 지진이 오면은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대비를 하는데 이번에 그 포항 보니까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구조물들은 여지없이 붕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진 설계를 했다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진 설계에 대한 우리가 확실히 중요도를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진 설계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에서는 점차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게 있어요. 기존 건물에다. 그래서 학교도 점점 하고 있는데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 하라고 보강을 하라고. 근데 자기 건물이니까 설마 하다 이런 걸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저 어떤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 우리 건물은 내진 특등급이다, 1등급이다 이런 것들 좀 붙여서 세입자들이 내가 사용하는 건물은 내진의 안전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진 설계 좋은 거죠. 네네. 경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 조그만 건물 한 예를 들어서 네. 뭐 2, 3층, 3, 4층 정도 조그만 건물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내진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게 만약 생각외로 크다고 한다면 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필로티 구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필로티. 예. 1층에 기둥만 있고 이제 2층부터 이제 그렇죠. 저기 1층에 그- 주차장을 만들고. 예. 그거는 이제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설계자가 이제 제안한 거예요. 르꼬르비제라고. 르꼬르비제. 예.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 건축가인데 그분의 구조물들은 내지는 약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필로티는 왜냐하면 개방감을 위해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상당수 한 80% 이상.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진에 대비할 것인가 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경사진 기둥, 그걸 브레이스를 합니다. 그걸 설치한다든지 또 지진이 되면 전단벽을 한다든지 보호와 기둥을 연결하는 프레임을 놓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내진 보강 방법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건물이 살짝 그 좀 손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에 또 그 심각한 그 집에 충격이 입는다든지 해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원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는데도 계속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원전의 안전성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인구 밀도로 보면 세계 최강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 거기다 설계를 하셨어요? 그쪽 지역은 이제 사실 그 당시 설계 처음에 할 당시 지금 신고리 5, 6 들어서기 전 아주 지금 들어서고 대표님 있지만 언제부터 설계에 참여하신 거예요? 9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월성 2, 3, 4호기니까요. 오. 예, 1호기가 아니고 예. 2, 3, 4호기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전부 그 양산단층이 사실 활성화됐다라는 뭐죠 주장만 있어요. 실제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0년도 설계할 안정화될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포항 지진 원인과 원전 안전성입니다. 이 문제 함께 하실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이름이 길어요?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초고층. 예. 그러면은 내진 설계나 건물 안전. 아주 필요한 거죠. 이런 거 최고의 전문가예요? 최고라기보다는 제가 그 전문가라서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 교수님보다 더 전문가는 없어요? 그건 교만한 얘기를 유도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월성 원전 설계자이자 현재 시민사회운동단체죠, NGO단체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왜 웃었는 줄 아시죠? 국민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9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정윤 대표한테 좀 독특한 이력이잖아요? 그랬어요. 월성 원전을 설계하고 지금 와갖고 원전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시고. 예. 저는 그 이유를 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저는 원전 안전을 얘기하고 반대나 찬성 이쪽에 치우친 쪽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 원전의 안전. 예, 그러니까 9.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예. 저 또한 실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기와 동기가 돼서 실상을 봤다는 것은 후쿠시마 현장을 보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고 일어나는 거를 직접 중계 방송되다시피 해가지고 예.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예. 봤지 않습니까? 그럼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예. 목격을 했고 예. 당분간은 저는 우리나라 원전은 노형도 다르고 예. 우리나라 원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대응하는 대응 방식이 너무 형식적이고 홍보적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봐서 사소한 실수로 우리나라가 예. 원전에 저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작은 문제점들을 개선을 시키자 그런 관점에서 현장도
가서 조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기존 원전 정책의 찬반 혹은 탈원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원전이 있는 상태에서 좀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예. 이런 입장이 지라는 예. 거죠. 그래서 정부가 혹시 놓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업성 자본의 논리에 근거해서 좀 놓칠 수 있을 만한 것을 국민 안전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대표님은 원전 반대자가 아니라 예. 원전을 안전하게 하자. 왜냐하면 한다 치면 그렇죠. 하자말자도 원전은- 없죠. 하자말자도 없죠. 그러니까 원전이 안전해야 된다. 원전이 안전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 왜냐면 많은 그 활동을 하시는 걸 제가 예. 검색해 보니까 저분은 원전을 안전하게 하자는 사람이지 원전 반대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 서울입니다. 그래요? 예. 말씀이 박지원 대표님하고 말투가 무척 비슷해갖고 그렇습니까? 예 말도 살짝 천천히 제 하시는- 사위가 그쪽입니다. 근데 사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요? 장인이 말투가 바뀌었다? 글쎄 뭐 아니 진짜 비슷. 비슷하는 것은 건축 인허가 당시에 내진 설계했다라고 서류를 넣으면 허가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발의돼서 일정 규모 이상 또 다중 이용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예. 근데 이때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정말 내진적인 성능이 없는 구조물이 67%라는 것이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지진 또 포항 지진을 통해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구조물은 붕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요. 그러면 자 법은 있는데 네. 이제 감리에서 네. 준공허가 내줄 때 이것을 이 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죠. 근데 지진이 오면 거동을 근데 하는 건지 자 지진은 나중에 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감리할 때 허술하게 감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내진 설계를 안 했는데도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했지만 이게 제대로 거동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제대로 구조물에 가동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특등급 구조물이냐 1등급 구조물이냐 이런 게 반드시 거기 하게 돼 있습니다. 내진 설계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 주요 시설물들은 특등급 예. 또는 1등급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원하는 그 거동을 못 보일 수 있는 구조물이 67%는 보고 67% 알겠습니다. 중간 점검 때 67%가 안전점검입니다. 중간 중간 안전 점검 때 안전진단 때 안전진단 때 예. 67%가 안 되고 있다.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었다 이런 얘기죠. 개판이란 굉장히 세게 나오시네요. 그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내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감증이 있다. 안전 불감증이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자, 건물 안전 불감증이 있다. 원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그리고 100만 년 동안이 지나도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했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후쿠시마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터졌고 이번에 원전 났을 때 제일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 지진 났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경주 시민들은 또는 포항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또 원전 내진 설계를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제 그저께도 우리가 그 다른 방송 잠깐 얘기했는데 원전 자체는 안전하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도 예를 갖고 집안에 이상이 있다든지 다른 변수로 인해서 사고 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안전은 경각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예. 일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양산 단층에 활성화됐다는 게 지금 이번에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두 번 다 양산 단층의 동서쪽에서 난 거라고 그렇죠. 지류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그 대표님 개인적인 입장,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는 이 정도 지진에는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예, 포항 지진이면 그것이 40km가 떨어져 있어서 예. 발전소에 영향을 주는 거는 10분의 1 이하의 아주 약한 지진이 강도가 왔습니다. 이거는, 측정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제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저 시청자들이 오해했을까 봐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에 문제가 있어 난 게 아니라 바닷물에
유입되는 차수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방파제를 예측하고보다 넘어온 거죠. 넘어와서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전원 이런 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 원전은 열이 있으니까 냉각수는 적어했어.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바닷가 주변에 있습니다. 예. 왜?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하고 그것도 물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은 이 차수벽이 방파제. 넘어가지고 예. 그 전원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냉각시킬 수 없으니까 아주 과열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바로 이 차수에 대한 거 철저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필요하고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은 만약 부실공사도 원전이 붕괴됐다는 거 아니라 이 차수벽에 문제가 있던 것이라는 그래서 물이 넘쳐갖고 그렇습니다. 결국 전기가 샷다운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냉각수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그렇습니다. 없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도 이 차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예. 원전 자체의 지진에 흔들려서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지난번이 5.8이었었나요? 지난해가? 그렇죠. 5.8. 5.4고. 지난번이 그럼 5.6인가요? 정확하게? 지난해가. 5.8. 5.8. 규모. 예, 규모가. 진도라고 지금 나오는데 지진을 한 데는 진도하고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규모를 쓰고 있어요. 규모 5.8이었고 이번에 규모 5.4. 5.4.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정도면은 아까 67%. 그래서 원래 그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0.2가리라 중력 가속도의 0.20% 수준까지 견디게 했는데 이번엔 0.01 몇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몇십 분의 1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는 요새 그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는 내진 설계가 있어요. 예. 지진이 온다면 구조물 자체가 견디는 게 내진 설계고 지진이 온다면 지진력을 줄여주는 재진 설계가 있고 예. 지진이 오면 아예 구조물에 도달하지 않도록 면진 설계가 있습니다. 예. 요새는 원자력 발전소는 면진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지진이 온다면 원초적으로 충격이 오지 원자력 않게. 예, 그런 장치를 우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새 뭐 그 액성 아니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구조물을 지려면 집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 그에 대비하는 설계하는 거지. 이번에 액상화가 논두렁에 난 거죠. 논두렁이 그 상태는 집 안 져요. 그래서 그 집안이 철저하게 안전한 곳에다 집안을 놓고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안반에다 합니다. 기초는 네. 안반에 설 수 없을 때는 파일을 박아서 안반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거지 그대로 진흙탕에 논두렁에 하질 않아요. 모든 구조물은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중간에 이제 안전진단 하게 되면 67%가 네네.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33% 정도. 근데 이번에 네. 지난해 5.8, 네네. 규모 5.8, 이번에 5.4인데 요 정도쯤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 예. 경주, 포항 이럴 때 건물 구조물들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진 설계가 된 것들은 뭐 약진에는 안전하고 중진에는 약간 흔들리, 강진에는 인명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설계의 컨셉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지진이 왔다면 지진이 어디서 났냐면 진원지를 찾아내야 되고 예. 그래서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표면이